다들 한 번쯤은 늦은 시간에 친구들과 학교에 남아 무서운 이야기를 했던 추억이 있었을 텐데요. 그 추억을 되살리며 오늘은 인터넷에 떠도는 공포사연 읽기를 해볼 겁니다. 오늘 여기 함께 해줄 토미님께 박수! 왜? 짝짝짝짝짝. 토미님 어떻게 무서운 사연 좀 들고 와 주셨나요? 저야 엄청나게 무서운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사연. 과연 제가 들고 온 사연보다 더 무서울 자신이 있으실까요? 물론입니다. 이제 누구부터 할까요? 어떡할까? 그러면 토미님이 먼저 이제 썰을 풀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들고 온 썰을 푸는 이 순서로 가죠. 1분 했는데 이제 너무 잠깐만 뻔뻔하다로 약간 조금 강도 있는 경방으로 시작해봐 반응 다시 할게. 이거 약간 좀 1분 때 유학 중인 노동자 너부터 읽어봐. 이제 제가 들고 온 공포 실화 모음 썰 중 첫 번째인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즉 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들었던 실화이다. 당시 나는 전자기타에 빠져 있어서 밴드 활동을 했었는데 연습실을 운영하시던 사장님께서 직접 겪었던 일이다. 비록 별 볼 일 없는 연습실 사장인 아저씨는 젊었을 땐 방송업계에서 일도 하셔서 무명 연예인들도 몇몇 배출했었다. 내가 사장님을 알기 몇 년 전에 키우시던 4인조 밴드가 있었는데 한창 데뷔 준비를 하느라 밴드와 사장님은 여름 내내 합숙을 했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사장님은 아침에 일어나 사무실 앞에서 담배를 피시는데 이상하게도 건물 앞에 조그만한 쌀 기계가 버려져 있었다고 한다. 쌀 기계라 하면 옛날에 쓰던 기계인데 쌀을 안에 담고 1인분, 2인분 등 단추를 누르면 그 양에 맞는 쌀이 밑으로 나오게 해주는 단순한 기계이며 요즘은 뭐 거의 잘 볼 일이 없다. 무튼 유난히 검소하고 물건 안 버리시는 사장님은 버려진 기계가 너무나 깨끗해 보이길래 사무실로 가지고 들어가서 물로 닦고 나중에 합숙 생활 마치면 집에 가져다 놓을 생각이었다고 하신다. 그리고는 별일 없이 밴드와 합숙을 하셨는데 미신을 좀 믿으시는 사장님은 쌀기계를 가져다 온 이후로 사무실 내에서 한기가 돌았었고 이유 없이 자꾸 등골이 오싹해지곤 했다고 하셨다. 괜히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생각하셨던 사장님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지냈는데 어느 날부터는 같이 합숙하던 그룹 멤버들도 근래대로 사무실 안에 있으면 기가 허해진다고 이 사장님께 털어놓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그로부터 얼마 후 밤만 되면 자꾸 누군가가 밖에서 노크도 하지 않고 매일같이 사무실 문 손잡이를 듣기 굉장히 거슬리는 소리를 내며 돌렸다는 것이다. 누구냐고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막상 문을 열어보면 아무도 없었고 철문에 달려있는 쇠 손잡이를 돌리는 슥슥 소리가 유난히 귀를 찌르고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고 한다. 거기다가 처음에는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게 매일 밤마다 일어나니 나중에는 손잡이 돌아가는 소리만 들어도 겁이 나기도 하고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어서 후에는 두려움에 문을 열어볼 엄두도 못 냈다고 하신다. 이게 간간이 들리는 슥슥 소리에 연습생들은 겁에 질리기도 시작했고 사장님께서도 나중에는 그 소리만 들어도 환장할 것 같다고 하셨다. 결정적으로 이상했던 점은 사무실 대문이 이중으로 만들어져서 바깥문이 잠겨 있으면 사무실로 바로 들어오는 안쪽 문까지 들어올 수 없었다는 점이다. 즉, 누군가가 문제의 그 문을 돌리려면 밤에는 항상 잠겨 있는 바깥문을 통과하고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가만히 있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나서인지 사장님은 어머님께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기로 했다. 사장님 어머니께서는 토속 미신에 대한 지식이 좀 있으시고 기도 약한 편이셔서 귀신을 본 적도 있으신데 귀신이 든 것 같으니 직접 사무실에 들리셔서 보고 판단을 하고 조치를 취하기로 하셨다. 어머님께서 며칠 밤을 사무실에서 주무셨는지 역시나 의문의 소리는 밤새 들렸고 그저 소름 끼치는 금속성 마찰음만 들릴 뿐 문 앞엔 아무도 서 있지 않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어머님이 사무실 소파에서 낮잠을 주무시다가 사무실이 지하이기도 하고 비도 오는 날이었는지 가위를 눌리셨는데 이게 꿈속 내용이 여간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밖에서 사무실 대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계속 돌리는데 어머님이 문을 열어주셨더니 비에 흠뻑 젖은 어떤 젊은 남자가 서 있었고 이 사무실에서 사는 여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사무실에는 사장님과 남성 4인조 그룹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머님은 그런 여자 없으니 돌아가라고 하셨는데 그때 남자는 무언가 잘못된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돌아갔었다. 가위에서 깨어나신 어머님이 사장님께 혹시 새로 가지고 들어온 물건이 없냐고 물어보셨고 사장님은 쌀기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어머님께서는 아무래도 쌀기계에 지방령이 들어있다는 결론을 내리셨다고 한다. 그리고는 그날 밤 기계를 사무실 앞 건물 옆에다 놓고 버렸다고 한다. 여기서 지방령이란 어떤 물건이나 집안에서 머무는 귀신을 일컫는 말인데 이 경우 어머님 꿈에서 나타난 남자가 찾고 있던 여자가 쌀기계 안에 머물고 있었다고 추정되는 그런 거라고 하네요. 무튼 신기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님께서 또 한 번 꿈을 꾸셨는데 이번에도 사무실 소파에 누워 계시는데 백지장처럼 흰 피부를 띤 여자가 저 이제 가보겠습니다 라고 공손히 말하면서 조금은 알 수 없는 의미의 얇은 미소를 짓고 사무실을 나가더라고 했다. 낯선 물건 함부로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 어머니께 혼난 사장님은 놀랍게도 그로부터 문 손잡이 돌아가는 소리를 듣지 않았고 사무실은 다시 좋은 분위기를 되찾았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 그로부터 한 두 주 후? 쌀기계에 대해서 잊었을 무렵 사장님은 밖에서 일을 보고 계시는데 급하게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다. 사장님, 지금 난리 났습니다. 당장 이쪽으로 오십시오. 라고 다급히 말하는 밴드 한 멤버였다. 문제가 무엇이냐고 물어봐도 밴드 멤버는 일단 와보셔야 할 거라고 했고 사장님은 급히 사무실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사무실 사람들은 이미 건물 밖에 나와 있었고 평소에 인적 드문 사무실 건물 앞 골목은 웅성웅성거리는 인파가 몰려들기 시작했다. 사장님도 궁금하셔서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웅성거리는지 보려고 다가갔는데 그 광경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구경하는 사람들 한가운데에는 그때 사무실에 가져온 쌀 기계가 놓여져 있었고 어떤 무당이 주문을 외치면서 그 기계에다 소금을 뿌리고 있었다고 한다. 넋이 나간 사장님은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쌀 기계를 밖에다 버리고 난 후에 근처에 살던 누군가가 사장님처럼 기계를 집에 들고 들어갔었고 그 집 식구들은 똑같이 괴기한 현상들을 보고 결국 지방령의 장난에 홀려서 반쯤 정신 나가버린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 그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까지도 모르지만 들리는 비명 소리에 바로 위층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집에 가보고 결국 귀신을 쫓아내려고 무당을 불렀다는 것이었다. 아마 사장님과 밴드도 조금만 서두르지 않았으면 옆집에 살던 사람들과 같은 신세가 되었을 수도. 그 이후 사장님은 쇠로 된 손잡이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 그때 기억이 나면서 온몸이 싸늘해진다고 한다. 이상으로 이제 이렇게 글이 마무리되네요. 제가 들고 온 이 어, 썰은. 어떻게 좀 굉장히 무서우셨나요? 약간 뭔가 서늘한 감이 있긴 하네요. 나중에 직장 생활 아래 못하면 어떡하지? 직장 생활이요? 아니, 알바, 직장 알바. 얘기가 전혀 안 들어봤는데 이게 알바, 알바, 소민님 알바. 제대로 들은 거 알바, 맞으시죠? 알바,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요. 제대로 안 들으신 것 아니, 같은데 이거?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자, 다음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면 한때 네이트판 무서운 이야기 공포 레전드로 유명을 떨쳤던 일본 유학 중이라는 공포 실화 이야기입니다. 어이? 이제 일본 3년째 유학 중인 노동자 처자임. 요즘 무서운 이야기가 많길래 유학 생활 중이었던 조금 강도 있는 경험담으로 시작할까 함. 사실 3년간 매일 알바 12시까지 꼬박하고 학교 다니는 성실한 처자임. 그날따라 야간 시기가 잠깐 그날따라 야간 시기가 1시간이나 늦게 옴. 결국 새벽 1시까지 중노동 해주고 자전거 60km 달려서 집으로 옴.
우리 집 속에 우리 집 속에 잠깐 넣을까 함. 일본의 맨션들은 거의 20년은 기본임. 나님 사는 맨션은 1965년 완공 4층까지 계단임. 난 4층에 살고 있음. 이제 이걸 집 사진이 있는데요. 이렇게 집사진 있어요? 네, 이 글쓴이에 집 구조가 있습니다. 오. 평면도를 직접 그렸다고 합니다. 이제 귀여운 지진이라도 살짝 일어날라 치면 침대에서 떨어질 정도로 흔들림. 하지만 한 달 월세로 살아가는 유학생 처지의 좋은 맨션은 꿈의 티끌. 계약할 때 집주인 일본 사람이 충고했지만 신주쿠에서 이렇게 싼 데 없다며 듣지도 않고 계약해버렸음. 그때 귀를 안 후벼파고 되는데. 잘 들었어야 했는데. 암튼 집에 와서 바로 샤워하고 유일한 안식처인 침대로 올라감. 학교 과제며 기타 등등을 감싸 안고 깜빡 잠이 듦. 뭔가 슥슥 움직이는 소리에 눈이 떠짐. 처음엔 방이 하도 어지러져 있어서 또 지진의 물건이 책상인가 어디서 떨어져 있는 줄 알았음. 왜? 근데 뭔가 검은색 머리카락이 잔뜩. 이 그림이 또 머리카락?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아, 사람 머리, 잠깐만. 정확히 눈썹 위부터 머리 꼭대기까지인 그 머리님이 아, 내 바닥을 슥슥 돌아다님. 방바닥이 카펫이라 소리가 너무 리얼했음. 눈 돌리고 자시고 움직일 수가 없음. 그대로 기절하고 싶었지만 기절도 개 아무나 안 징그러. 함. 숨쉬기도 힘들었음. 목소리도 안 나옴. 그대로 눈 질끈 감고 벌벌벌벌 떨며 날이 밝기를 기다렸음. 혹시 가위 눌린 건가 싶어 혀를 살짝 깨물었음. 이건 가위가 아님.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긴 새벽이었음. 밤새도록 스윽스윽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다음날 어. 밝자마자 학교고 뭐고 집주인한테 전화함. 무슨 사건 있었냐고 물어봄. 3층에서 토막살인 사건이 일어나서 싸게 내놨던 건데 벌써 아, 1년쯤 전에 있었던 일임. 이 사건이 되게 네이트판에서 레전드 공포썰이었다고 합니다. 그날은 우리 언니가 해준 이야기야. 나는 먼저 자고 있었고 언니도 자려고 내 옆에 누우려던 참인데 내가 갑자기 언니한테 건리로 들어와 건리 이러는 거야. 참고로 나는 건리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 언니는 그냥 잠꼬대 하나 싶어서 놀리려고 그걸 녹음했대. 그러면서 언니가 뭐? 건? 겨드랑이? 이랬는데 내가 또 건리로 와 건리가 편해.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가 잠잠해지더래. 그러다가 언니가 이제 자나보다 하면서 눈 감으려는데 내가 그 순간 근데 칼은 어디 있어? 이러는 거야. 녹음된 거 듣고 나도 소름 돋더라. 언니는 그때까지도 그냥 왜? 나 죽이려고? 이러면서 웃었는데 내가 응 이러더래. 그리고는 내가 침대 머리맡 끝으로 위로 올라가듯이 자고 있었는데 언니가 그걸 보더니 야 똑바로 하고 제대로 자 이러면서 내 팔을 잡아당겼는데 내가 언니한테 욕을 안 하거든. 근데 내가 갑자기 언니한테 쌍욕을 하면서 네가 뭔데 오지랖이야 땡땡땡아 이런 식으로 뭐라 하더래. 그리고 거기까진 녹음이 되어 있었고 언니도 일단 녹음을 끄고 잠들었는데 오늘 그 일이 갑자기 생각나서 인터넷에 권리를 검색해봤거든? 권리란 뜻이 하늘이라는 뜻으로 온 세상을 이루는 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읽어주시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What? ちょっと待ってよ。 이렇게 야, 깜짝아. 이렇게 야, 뒤에 사람 넘어가신다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 뭔 소리요? 아니, 야, VR 챗 뒤에 사람 있어서 깜짝 놀랐어. 깜짝아. 이